셜록 홈즈의 바스커빌신의 사냥개 제13장 그물치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3장 그물치기. 헨리경은 셜록 홈즈를 보고 놀라기보다는 기뻐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홈즈가 런던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며칠간이나 기다리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친구 손에 아무 짐도 없고 또 왜 짐이 없는지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는 놀란 눈치였다. 우리끼리 홈즈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고는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준 남작에게 오늘 우리가 겪은 일들 중 그가 알아야 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먼저 나에게는 셀든이 죽었다는 갑작스런 소식을 베리모어와 그 부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난감한 임무가 있었다. 베리모어에게는 이 소식이 순전히 안도감을 가져다 줄 뿐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앞치마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셀든은 반쯤은 짐승이고 반쯤은 악마인 폭력적인 사내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게 셀든은 언제나 소년 시절 손을 잡고 다니던 고집센 꼬마로 남아있었다. 진짜 악마는 자신을 위해 울을 줄 여자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아침에 왓슨 박사가 나가버리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서 침울하게 있던 중입니다. 준 남작이 말했다. 제가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맹세만 하지 않았어도 아마 더 활기 넘치는 저녁을 보냈을 겁니다. 스테이플든에게서 건너오라는 전가를 받았거든요. 경이 더 활기찬 저녁을 보냈으리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홈즈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목이 부러진 경 앞에서 애도하고 있었다고 해서 고마워해 주지는 않으시겠죠? 헨리경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불쌍한 친구는 경의 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 옷을 건네준 경의 하인이 경찰에게 곤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옷에 아무 표시도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은요. 그 사람에게는 다행이네요. 사실 여러분 모두에게 다행이라고 해야겠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모두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요. 양심적인 탐정으로서 맨 먼저 여기 식구를 모두 체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왓슨의 보고서를 보면 이보다 더 유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 남작이 물었다. 엉킨 실마리는 좀 푸셨나요? 왓슨 박사님과 제가 내려온 후에도 별로 더 알아낸 것은 없는 듯합니다. 머지않아 경에게 상황을 더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극히 어렵고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아직 밝혀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질 겁니다. 저희가 겪은 일이 있어요. 왓슨 박사님이 분명 이야기하셨겠지만 황야에서 사냥개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니 맹세코 이 모든 게 실체 없는 미신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부에 있을 때 개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개 짖는 소리에 대해 잘 압니다. 홈즈 씨께서 이 개에 입마개를 씌워 묶고 오실 수 있다면 저는 홈즈 씨가 사상 최고의 탐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개에 입마개를 씌우고 묶을 수 있을 듯 하군요. 뭐든지 하시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 주십사 부탁드릴 겁니다. 이유를 묻지 마시고요. 원하시는 대로요. 경께서 이걸 해주신다면 우리의 작은 문제점은 곧 해결될 것 같군요. 분명히. 홈즈는 자기가 한 말을 멈추고 내 머리 위에 있는 허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램프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너무 골똘한 나머지 변화가 없어서 잘 다듬어진 전통 조각상이라고 해도 될 지경이었다. 기만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 뭔데 그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다. 홈즈가 시선을 내릴 때 나는 그가 내면의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의기양양하게 기쁜 기색이 비쳤다. 예술적인 안목에 잠깐 감탄하던 중입니다. 홈즈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들어 반대편 벽을 덮고 있는 한 줄의 초상화들을 가리켰다. 왓슨은 제가 예술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죠. 주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훌륭한 초상화 모음이군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쁘군요. 이렇게 말하며 헨리경은 다소 놀란 듯 내 친구를 흘기보았다. 저는 이런 걸 아는 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림보다는 말이나 소를 더 잘 식별하는 편이지요.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 몰랐군요. 저는 훌륭한 작품을 보면 아는데 지금 바로 앞에 있군요. 단언컨대 저건 넬러의 작품입니다. 이쪽의 푸른색 실크를 입은 여자분 말입니다. 그리고 가발을 쓰고 있는 뚱뚱한 신사분은 레이놀즈의 작품인 게 분명하고요. 모두 가족 초상화겠지요? 모두요. 이름들을 아시나요? 베리모어가 알려주고 있던 참입니다. 아마 배운 대로 잘 기억하고 있지 싶습니다. 망원경을 들고 있는 신사는 누군가요? 그분은 해군 소장 바스커빌입니다. 서인도에서 로드니 장군 밑에서 일하셨죠. 파란색 코트를 입고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계신 분은 윌리엄 바스커빌 경입니다. 피터 하원에서 의장 대형으로 봉직하셨고요. 그러면 제 맞은편의 이 왕당파는요. 검정색 벨벳과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은 아, 그분은 홈즈 씨도 아실만하지요. 이 모든 불운의 시조 사악한 휴고입니다. 바스커빌 신의 사냥개 전설을 만들었죠. 우리가 그분을 잊기는 힘들 겁니다. 나는 흥미롭게 약간 놀라면서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이런 세상에 홈즈가 말했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 두 눈에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었을 테지요. 더 우람하고 악랄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름과 1647이라는 연도가 캔버스 뒤에 적혀 있거든요. 홈즈는 다른 이야기를 더 했지만 그 늙은 깡패의 그림이 그를 사로잡은 모양이었다. 홈즈의 두 눈은 저녁 식사 내내 그 그림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중에 헨리 경이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나서 나는 그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었다. 홈즈는 나를 다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방에서 가져온 촛불을 한 손에 들고 벽 위에 오래된 초상화 위를 비추었다. 뭐 보이는 거 없어? 나는 깃털 장식이 넓은 모자와 곱실거리는 러블록, 흰색 레이스 칼라, 그 사이에 준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잔혹해 보이는 얼굴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담은 얇은 입술과 차갑고 편협해 보이는 눈은 어쩐지 꼼꼼하고 매정하며 가차없어 보였다. 누구 아는 사람 같지 않아? 턱이 현미경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럴 수도. 하지만 기다려봐. 홈즈는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팔을 구부려서 넓은 모자와 긴 머리칼을 가리켰다. 세상에,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스테이플튼의 얼굴이 캔버스에서 튀어나왔다. 하, 자네도 이제 보이는군. 내 눈은 각종 치장이 아닌 얼굴을 보는데 단련되어 있지. 범죄 수사관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변장한 놈들을 알아봐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정말 놀라워. 스테이플던의 초상화라고 해도 믿겠어. 그렇지. 격세유전의 재미있는 사례야. 아마 그 모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닮은 것 같아. 한 가게의 초상화를 연구해보면 환생 이론을 믿게 될 정도라고. 그자도 바스커빌 후손이 확실해. 재산 승계에 야심이 있었던 것 같군. 그렇지.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군. 잡았어, 왓슨. 잡았어.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내일 밤이 오기 전에 그자는 우리가 쳐놓은 그물 안에서 무력하게 퍼덕이게 될 거야. 그자가 수집한 나비들처럼 말이야. 핀이랑 코르크,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베이커 스트리트 수집 목록에다 추가하자고. 홈즈는 그림에서 떨어지면서 좀처럼 잘 내 보이지 않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홈즈가 자주 웃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가 웃을 때면 항상 누군가에게는 좋지 못한 징조였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홈즈는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났는지 내가 옷을 입고 있으려니 홈즈가 진입로를 올라오는 게 보였다. 우린 오늘 빡빡한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홈즈가 말했다. 그러고는 기쁜 듯 손을 비볐다. 그물은 모두 제자리에 있고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할 거야.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 턱이 훌쭉한 대어를 낚았는지 아니면 그물 사이로 놓쳐버렸는지 알게 될 거야. 벌써 황야에 나갔다 오는 거야. 셀든의 죽음에 대해 그린펜에서 프린스타운으로 보고서를 보냈어. 자네나 여기 사람들 누구도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충직한 카트라이트한테도 연락을 했지. 내가 안전하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아마 그 애는 죽은 주인의 무덤에서 개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 움막 앞에서 통곡하고 있을 거야. 다음 조치는 뭐야? 헨리경을 만나야지. 아, 여기 오네. 잘 주무셨습니까, 홈즈 씨? 준 남작이 말했다. 부감과 함께 전장을 준비 중인 장군처럼 보이십니다, 그려. 바로 보셨습니다. 왓슨이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스테이플튼 시내와 함께 저녁을 드시는 걸로요. 홈즈 씨도 함께 가시면 하고 바라던 중입니다. 손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홈즈 씨를 보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왓슨과 저는 런던으로 가야 할 것 같군요. 런던으로요? 네,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런던에 있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준 남작의 얼굴이 눈에 띄게 침울해졌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저택이나 황야나 혼자 있기에 유쾌한 장소는 아니니까요. 헨리경, 부디 저를 무조건 믿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는 저희가 기꺼이 경과 함께 가려고 했었으나 급한 일이 생겨 런던으로 가야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데번셔로 금방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준 남작의 구름낀 얼굴을 보고 우리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제 가길 원하십니까? 준 남작이 차갑게 물었다. 아침 식사 후에 즉시요. 저희는 쿰 트레이시까지 마차를 몰고 갈 겁니다. 하지만 왓슨 경에게 돌아온다는 약속으로 자기 물건을 여기 남겨두고 갈 겁니다. 왓슨, 스테이플든에게 전가를 보내서 자네가 갈 수 없어 유감이라고 얘기해 주겠나. 저는 홈즈 씨와 함께 기꺼이 런던에 갈 마음이 있습니다. 준 남작이 말했다. 왜 저 혼자 여기 남아야 합니까? 그게 경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남겠습니다. 지시사항 하나 더. 머리핏 하우스까지 마차를 타고 가신 후 마차를 돌려보내십시오. 하지만 경은 집까지 걸어서 돌아갈 예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해 주십시오. 황야를 가로질러 걷는다고요? 네. 하지만 그거야말로 홈즈 씨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저에게 여러 번 주의를 주셨던 사항 아닙니까? 이번엔 안전할 겁니다. 경의 기지와 용기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지 못했다면 제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황야를 지날 때 반드시 똑바로 가셔야 합니다. 머리핏 하우스에서 그린펜대로 이어진 길을 따라 곧장 가세요. 원래 집으로 가시는 길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런던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어젯밤 홈즈가 스테이플턴을 만났을 때 다음날 돌아갈 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는 이 계획이 무척 놀라웠다. 나는 홈즈가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또 홈즈 스스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던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 둘 다 자리를 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무조건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아쉬워하는 준 남작에게 작별을 고하고 몇 시간 후에 쿰 트레이시 기차역에 서 있었다. 마차를 왔던 길로 돌려보내고 나니 작은 소년이 플랫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키실 일은요, 선생님. 카트라이트, 이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도록 해. 도착하는 대로 헨리 바스크빌 경에게 내 이름으로 전보를 쳐서 혹시 내가 두고 온 책을 갖게 되면 베이커 스트리트에 있는 우편함으로 보내달라고 해. 네, 선생님. 그리고 역 사무소에 나가서 나한테 온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봐줘. 소녀는 전보를 하나 가지고 왔다. 홈즈가 내게 건네준 그 전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전보 받았음. 서명하지 않은 영장 갖고 가겠음. 5시 45분 도착 예정. 레스트레이드. 오늘 아침에 내가 보낸 전보에 대한 답이야. 레스트레이드가 경찰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것 같아. 그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거든. 자, 왓슨. 이제 자네의 지인 로라 라이언스 부인을 방문하는 게 가장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아닐까? 홈즈의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홈즈는 스테이플튼이 우리가 정말로 가버렸다고 믿게 하기 위해 준 남작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우리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실제로 즉시 돌아가야 했다. 헨리 경이 런던에서 보내는 그 전보를 스테이플튼에게 언급한다면 그들은 마지막 의심조차 거두게 될 것이다. 나는 벌써부터 우리의 그물이 그 턱이 홀쭉한 녀석이 가까이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로라 라이언스 부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홈즈가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말문을 열자 그녀는 상당히 놀란 것 같았다. 저는 고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과 관련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여기 있는 제 친구 왓슨 박사가 부인이 이야기한 것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문제에 관련하여 부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요. 제가 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가 도전적으로 반문했다. 부인은 찰스 경에게 10시에 그 문 앞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찰스 경이 죽은 시각과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일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부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연관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아주 특이한 우연의 일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연관을 찾아내는데 성공할 것 같군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언스 부인, 우리는 이 사건이 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살인에 당신 친구인 스테이 펄튼 씨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부인이라고요? 그녀가 소리쳤다. 이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의 여동생으로 통하는 사람은 사실 그의 아내입니다. 라이언스 부인은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은 의자 팔걸이를 잡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손톱이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라고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의 부인이라니. 그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셜록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녀의 핏발선 눈이 다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여기 그 부부가 4년 전 요크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밴들러 부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옆에 여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밴들러 부부를 아는 믿을 만한 세 사람의 증언입니다. 밴들러 부부는 당시 세인트 올리버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고도 이 사람들의 정체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지. 그녀는 그 서류를 흘끗 보고는 절망에 빠진 여자의 단호하고도 경직된 표정으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홈즈 씨, 그녀가 말했다. 이 남자는 제가 남편과 이혼만 하면 저와 결혼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이 악당은 온갖 방식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이 아닌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저 그 사람 손에 노란한 바보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 아무 약속도 안 지킨 남자를 위해서 제가 왜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 남자의 사악한 행동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제가 왜 바람막이를 해주겠습니까? 원하는 걸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는 맹세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썼을 당시에 저는 그 늙은 신사분에게 어떤 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분은 저의 가장 너그러운 친구셨으니까요. 전적으로 부인의 말을 믿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부인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할 테니 하나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부인이 말씀해 주시는 편이 더 쉽겠군요. 이 편지를 쓴 것은 스테이플턴이 제안한 거죠. 그가 부르는 대로 받았었어요. 스테이플턴은 이런 핑계를 댔을 겁니다. 편지를 쓰면 찰스 경이 부인의 이혼 비용을 대줄 거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부인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스테이플턴은 부인에게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다시 설득했죠. 스테이플턴은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다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한 푼까지 쓰겠다고 했어요. 그는 아주 일관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고 나서 부인은 신문에서 그 사망 기사를 읽을 때까지 스테이플턴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못 들으셨죠? 네. 또 그는 부인께 찰스 경과의 약속에 대해 일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명세를 시켰죠. 그랬어요. 그게 아주 이상한 사건이어서 사실이 새어나가면 제가 의심을 받게 될 거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겁을 주었어요. 제 생각에는
대체로 부인이 운 좋게 빠져나온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부인은 그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자도 그걸 아는데 부인이 아직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몇 달 동안 부인은 벼랑 끝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라이언스 부인, 아마 금방 저희로부터 다시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사건이 착착 마무리되고 있어. 산 너머 산도 슬슬 끝을 보이고 말이야. 런던에서 오는 급행열차를 기다리면서 홈즈가 말했다. 현대 들어서 가장 독특하고 세상을 놀랄 만한 이 범죄를 이제 곧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을 거야. 범죄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1866년에 리틀 러시아 그로드노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겠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앤더슨 살인사건도 있고.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완전히 독창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심지어 우린 아직도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을 잡아놓을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사건을 구성하지는 못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밤 잠들어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을 보고 말 거야. 런던발 급행열차가 경적을 울리며 역사로 들어왔다. 작고 마른 체구에 강단 있어 보이는 불도그 같은 사내가 1등 칸에서 뛰어내렸다. 우리 셋은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내 일행을 향한 레스트레이드의 눈빛에 경외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그들이 처음 함께한 일에 그가 홈즈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추론가의 이론들은 실용적인 사람에게 조소를 사곤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출발하기 전에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 저녁이나 먹으면 좋겠군요. 그러고 나서 다트모어의 순수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면 레스트레이드 시의 목구멍에 남아있는 런던의 안개가 다 사라질 겁니다. 가보신 적 없나요? 아, 그러시면 첫 방문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